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룰루레몬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룰루레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근데 이번에 이제 파보니까 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고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요가복의 샤넬이다라는 공식이 앞으로는 조금 묻혀지겠다. 정말요? 저는 사실 룰루레몬이 굉장히 성장성이 빠른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고 룰루레몬. 그래서 나이키랑 자꾸 비교를 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어볼 때 한번 느낌이 어떻던가요? 저는 입어본 적은 없죠. 요새 레깅스 맥인스라고 해서 또 뭐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레깅스가 뭐예요? 그 메일 그러니까 네. 맨즈 레깅스라는 얘기도 있고 메일 플러스 그러니까 남자 할 때 메일이랑 레깅스에서 뭐 맥인스라는 얘기도 있는데 레깅스. 네, 이제 남자들이 그 레깅스를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찾아봤어요.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인가?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커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네. 요번에 이제 구찌도 자기 패션쇼에서 맥인스를 대거 투입시키기도 하고 해서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룰루레몬에서 남자 레깅스를 많이 팔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커지더라도 요 연결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거는 또 다른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 갑자기 그 레깅스 네. 얘기하니까 네. 그 와이스트리트 그 저기 뭐죠? 옵사이트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요? 예. 우르르 가서 뭐죠? 그 뭐죠? 워크샵. 아, 네. 예. 그때 레깅스를 이대호 본부장님이 입으시지 않으셨나? 아 반바지에 입으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제가 그냥 맥인스 하면 네. 남자가 그냥 레깅스만 입는다고?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게 아닌 게 이미 운동할 때 남자들 레깅스 많이 입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바지를 입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게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희 2000년대 초반 90년대 생각해 보면 그 큰 힙합 바지에 앞정 꽂고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아, 여기 신발 네, 뒤꿈치에다가. 앞정 꽂고 네. 막 하고 강남 사셨구나. 네, 아, 저 생각나요.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 어쨌든 앞정 꽂고 다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습게만 볼 시장은 아니다. 근데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룰루레몬이 그 시장까지 진출할지 요거는 뭐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오늘의 핵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 종목을 제가 전 직장 우리 같이 일했었던 네네. 전 직장에서 저희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갖고 왔어요. 그 당시면 괜찮았어요. 뭐지? 봤는데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 ROE를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혁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빨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애슬레저룩이 이제 평상복, 운동복의 그 중간에 이렇게 신드롬으로 넘어가면서 그 깻잎 논란처럼 깻잎 뜯어줘도 되냐 안 되냐 이것처럼 출퇴근 룩으로 이게 나는 이해가 된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정서상.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그러세요? 저는 항상 환영이죠. 환영. 저는 정장을 좀 벗고 싶은 사람이라서. 한데 뭐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빅블러 현상이라고 어떤 현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하나의 주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올드스쿨인가 봅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이 자켓을 안 벗는 거. 일단 자켓부터 벗으셔야. 저는 심지어 싱가포르에 사는데 원래 싱가포르에 3년 넘게 제가 살았잖아요. 싱가포르는 자켓을 안 입어요. 다 그냥 셔츠만 입습니다. 넥타이 셔츠. 일할 때도. 절대로. 아니, 요즘 금융회사 직원분들도 금요일에는 캐주얼 데이 해가지고. 캐주얼 데이를 해도 전 자켓은 입습니다. 정말요? 잘못하면 소문 퍼질 텐데 이유가 혹시 곁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좀 이따 얘기 좀 합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싸이 생각나네요. 너무 이미 청긴 우설이에요. 이제. 네, 어찌됐든 그 룰루레몬부터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룰루레몬하고 언더아머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굉장히 지금 봤을 때 둘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이 차이점이 지금 엇갈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룰루레몬이랑 언더아머 표를 한번 보시면 설립일도 비슷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엄청 차이 나죠. 룰루레몬은 51조,
근데 언더아머는 6조밖에 안 되고요. 네. PER 같은 거 당연히 차이 나고요. 이제 룰루레몬은 주력 사업이 운동복, 요가로 시작했고 네. 언더아머는 헬스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매출액 보시면 사실 재밌는 게 비슷해요, 둘이. 근데 주가로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성장성을 룰루레몬에 더 주고 있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마케팅 전략만 해도 둘이 굉장히 다른데 룰루레몬은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고객 경험 중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룰루레몬이 처음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엄청 강조하면서 매장 수도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필이 됐었던 게 이거 이런 거예요. 압구정 매장에서 네. 요가하고 한강 나가가지고 같이 막 뛰던데요. 네, 실제로 네.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이키도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런서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뛰는 커뮤니티 만들어주고 이런 거 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룰루레몬은 그거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이고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언더독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게 뜰 것 같은 선수 있잖아요. 네. 뜰 것 같은 선수한테 투자를 해서 먼저 이제 영입을 해요. 영입을 해서 우리 이제 광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떴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죠, 결국에는. 그 중에 이기지 않을 것 같은 선수가 이기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이게 5년 많이 차이 나네요. 예, 비교를 해서 그럼 와. 저 언더아머는 굉장히 계속 별로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더아머만 따로 놓고 보면 언더아머도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평탄하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시고. 이때 많이 올라갔네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로 에스레저룩이 또 많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 둘 다 좀 안타까운 것은 언더아머도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룰루레몬도 좋고. 근데 이건 조금 사담이긴 한데 룰루레몬 창립자가 조금 이상해요. 생각보다 이거는 뭐 주가랑은 상관은 없는 네. 거지만 이게 뭔데요? 칩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캐나다 브랜드잖아요, 룰루레몬이. 그래서 처음에 룰루레몬을 왜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네. 일본 바이어들이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룰루레몬.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밴쿠버가 아시아 쪽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일본에다 많이 팔려고 맞아, 처음에는 맞아.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룰루레몬이 그러니까 R이 안 들어가니까 네. 발음하기 쉽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룰루레몬 발행하는 거를 막 약간 좀 희화시켜가지고 막 약간 그렇게 이런 해가지고 느낌인데? 네. 인종차별주의자 아닌가 이런 것도 하고 어.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 우리 옷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어울린다 막 이래서 좀 여성 비하 발언도 좀 많이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이상했었는데 어찌됐든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는 이제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나는데 무슨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분 계속 CEO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사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도 룰루라몬은 15%가 넘는데 언더아머는 한 6% 정도 머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언더아머를 딱 떠올리면 이 두 가지 사진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언더아머의 창립자가 풋볼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풋볼 코치도 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그 대학생,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저기 풋볼을 뛸 때 요 안에다가 옷을 입잖아요. 저 갑옷 같은 옷 안에다가. 네. 그래서 브랜드가 언더아머거든요. 그래서 아머 밑에다 입는 옷. 근데 여기에 그냥 티셔츠 같은 걸 입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면 막 잘 벗겨지지도 않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세사로 얘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이 친구가 할머니네 집 지하실에서 미국의 뭐 탄생신화는 다 지하실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극세사로 된 거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거기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한 17,000불 정도의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입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는 친구한테도 주고 해서 그 친구들 입고 우승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뜬 거예요. 그래서 언더아머의 그 시작은 좋은 제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제2의 도약기가 바로 저 스테판 커리. 네. 스테판 커리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잖아요. 그래서 MVP 2번 탔거든요. 네. 3점슛 귀신같이 쏘는 사람인데 네. 저 친구가 나이키한테 어찌 보면 팽당했어요. 나이키가 계약을 끝냈어요. 네. 계약 종료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언더아머에서 이제 잽싸게 접근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완전 뜬 거야. 행운의 상징처럼 네. 느껴지겠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언더아머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붐업시키는 네.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스테판 커리가 그때 2번 MVP 타고 지금은 크게 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언더독 그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였죠. 네. 그 저분이랑 무슨 발레 선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때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면서 떴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혹시 언더아머를 입어보려고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언더아머 하면은 이제 약간 몸 좋은 사람만 입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거리감이 약간 그 부분에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룰루레몬하고 언더아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차이는 뭐냐면 네. 언더아머는 시장이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 가고 PT샵 가면은 저희 선생님들 다 언더아머 입고 계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분들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좋은 제품을 저도 몇 번, 나도 입어봐야겠다. 언더아머도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들어가면은 그 탈의실 들어가서 입고, 거기서 끝내요. 탈의실에서만 볼 수 있어요. 네? 입고 못 나와요. 딱 입는 순간, 왜요? 내 옷이 아니구나. 그런 몇 번. 얘기 있었잖아요. 네. 어깨 몇 이상 안 되면 네, 그런 나시 분들이 입지 말아라. 입을 수 있는. 막.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소비자 국한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겠네. 근데 그럼 상당성이 룰루레몬은 없죠. 룰루레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슬레저룩으로 퍼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 흐름이 중요한 발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던 네. 그 시장이 굉장히 국한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피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 네, 키울 수 있냐 없냐. 아까 저희가 딴 얘기하다도 저희 규모의 경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룰루레몬도 마찬가지고 유통기업 다 마찬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마진율이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빅토리아 시크릿도 사실 사이즈가 여러 개 나오지만 그런 논란이 좀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그리고 이제 아베크롬비 앤 피치. 맞아. 아베크롬비 난리였죠. 앤 피치가 저 홀리스터가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IFC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벤트 생각나세요? 네. 말도 안- 미국하고 똑같은 이벤트를 했어요. 네. 백인들이 우통 벗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웰컴하고 근데 안아주는 이벤트 하고. 네,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안 가는데 그쵸.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크롬비 앤 피치에서도 그걸 깨려고 백인 우월주의 뭐 그런 거 외모 지상주의 이걸 깨려고 이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주가가 딱 보여주죠. 최근에 그쵸. 뭐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쪽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국한되는 브랜드, 뭐 시장이 국한되는 브랜드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언더아머가 사실 여기 시청자분, 여기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과론적으로 가면 쉽지만 그 당시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써보면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써보셨어요? 언더아머는 입어만 봤죠. 써보진 못했어요. 써볼 수가 없었어요. 룰루레몬은 이제 쓰시고 계시고. 룰루레몬은 이제 제가 쓰진 않지만 제 와이프가 저는 또 놀랬던 게 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그때 임산복 추천을 좀 해줘라. 그것도 룰루레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주변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입어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룰루레몬은 제가 뒤에 가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고 네. 시장이 넓어지면서 남성용 의류가 굉장히 핵심이 될 거거든요. 네, 앞으로.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지켜보시죠. 지금 한 7, 80% 여자 아닌가요? 지금은 매출이? 대부분 매출 네. 비중이 여성인데 이제 그게 남성이 비약적으로 작년에 성장을 했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관심 많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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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요 네. 사진 두 개로 조금 설명되실 것 같은데 요가 요 다음 장면 네. 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에슬레저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연예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분이 입고 있는 게 룰루레몬의 그 딱 상징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거 지금 저희한테 아무 거부감 없잖아요. 네. 근데 저거 5년 전, 6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거부감 많았었어요. 저 맞아요, 홍대 맞아요. 1호 네, 입고 맞아요. 갔더니 다 쳐다보고. 네. 왜 저기 속옷만 입고 나왔지 뭐 네. 이런 반응, 맞아요, 내복만 맞아요. 왜 그런 반응 되게 많았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위아래로 대놓고 훑어보면서 맞아요. 눈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맥인스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맥인스가 너무 거부감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남자가 이렇게 입고 위에 반바지 덧대 입으면 그냥 농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말이 되죠. 입더라고요. 네. 근데 한강에서? 맥인스는 반바지도 안 입는 거긴 해요, 사실은. 아, 정말? 예, 구찌에서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사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든 다 아닙니다. 소화하실 수 그게- 있으니까. 그게 네. 이제 GD 정도만 조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의도 GD 아니셨어요? 맞아. 힙상준으로. GD를 존경합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매출 비중인데
네. 보시면 직영 매장이 45%고요. 온라인이 44%예요. 그래서 온라인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언더아머도 마찬가지고 룰루레몬도 마찬가지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기타 부분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시면 아울렛, 팝업 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이 라이센스 계약은 직영 매각이랑 다르게 제가 여기까지는 재무제표나 어딜 찾아봐도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한국에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건 제 생각에는 라이센스가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오케이. 요번에 2020년도에 인수한 미러도 저기에 들어가 있다. 미러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아요. 캐나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컸고요. 네. 캐나다 브랜드들의 특징이 있어요. 캐나다는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상대로 크려면 다 그쪽으로 그거를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팀 홀튼이라고 네. 그 미국에서 그 도넛 팔고 던킨 도너츠 같은 회사예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회사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굉장히 뭐 팀 홀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미국 기업. 제가 알기로는 버거킹이 샀어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버거킹이 사갔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엑싯이 미국에다 팔고 엑싯하는 거 최고의 엑싯으로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데 룰루레몬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는 이제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장 수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 장에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 2022년도 1월자로 봤을 때 574개.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재밌는 건 미국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캐나다 기업인데 중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 그래서 이게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도 중국이 앞으로 핵심 시장이다. 네. 그래서 네. 중국은 저기에 홍콩 9개, 대만 5개, 마카오 2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71개. 그러니까 중국이 71개로 두 번째로 제일 많고 재밌는 거는 한국인데요. 네. 한국이 지금 7개에서 12개로 5개나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2020년 1월 기준, 그러니까 2019년도죠. 그때로 보면 5개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느려졌다가 지금 굉장히 확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코어 시장 중에 하나고 앞으로 빨리 늘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이 그 여름에 한남동에 스토어 샵을 아예 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한남동에 그 이태원이죠. 정확히 이태원 네. 그 소방서 옆인데 그 소방서 옆에 그 원래는 라인 스토어가 크게 있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거기에 네. 거기가 이제 그 라인 스토어가 거의 4계층인가를 다 맞아요, 점유하고 맞아요. 있던 굉장히 이제 그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였는데 코로나 때 여행객 땅 끊기면서 철수했어요. 네. 철수하면서 한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3, 4층 위로는 패스트5. 제가 패스트5는 또 이제 우리나라 회사니까 제가 또 스타트업이고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끼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런 공실료 오래된 데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최근에 이제 눈여겨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 어쨌든 거기에 지금 룰루레몬이 상징적으로 하나 열려고 지금 오픈 준비 중이에요. 아니 그래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명동의 그 나이키 샵 난리였잖아요. 팬들 네네. 사이에서. 그것처럼 여기도 또 하나 약간 붐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마케팅 하냐에 좀 다르기는 한데 여름이니까. 이태원이 그런 어떤 그 유흥의 상권은 좀 죽은 반면에 네. 이런 브랜드들이 요새 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기 그 GD 사는데 어디죠? 그 한남동 네. 쪽에 거기에가 요새 많이 잘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 코어 시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룰루레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소비주 같은 거 투자할 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근데 매출이 되게 적은데 뭔 의미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코어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렌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매장 가서 사람들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건 좀 주주로서는 좀 그런 거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얘네도 R&D 팀이 역시 강해요. 음. 제가 R&D 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저 속옷이요. 네. 2018년도에 출시한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속옷이 아니죠. 운동복이니까 운동복 비슷한, 그러니까 속옷을 안 입고 운동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게 네. 그 출시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네. 4년? 네. 우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R&D 팀이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R&D 팀이 있거든요. 뭐 연구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팀인데 실제적으로 소재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게 지금 4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저거를 경쟁사에서 따라갈 수 대단하네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저 제품을 샀거든요. 근데 네. 뭐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편한지. 근데 계속 그거 엄청 편하다고 그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 한번 입으면 못 입어요, 속옷을. 왜냐면 와이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것만 있게 돼요? 네, 여자들은 또 뭔가 그 코르셋처럼 이렇게 음. 아직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땀도 이렇게 많이 흘리면 아무리 시원한 거 입어도 그쵸, 속옷이 그쵸. 순면을 입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죠. 불편한데 한 번 이거 입다 보면 그 약간 해방감, 되게 편안함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제가 저 뭐 실제 써볼 수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4년이라는 공을 들인 게 저는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것들을 그냥 모양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그쵸. 실제적으로 착용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R&D 이런 기업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우리가 텍스타일 그래서 의류 쪽, 그다음에 신발. 우리나라는 처음에 막 성장할 때 제조업 만들었을 때 막 이게 엄청나게 이제 뭐 싼 가격에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성장을 했잖아요. 나이키도 네, 하고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다 망해요. 이게 이제 점점 가면. 근데 나이키던 뭐 이런 이 회사를 보고 있던데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나? 제가 한 6년 전이었던 네. 것 같아요. 5년이 6년 전이었는데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익을 벌어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딱 나오네. 4년. 네. 저건 완전 혁신이죠. 예,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여러 가지 상품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어떤 연구 없이 그냥 확장이 아니라는 거. 그쵸.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애널리스트 데이. 얘네가 4월 20일 날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4월 초에 실적 발표를 이제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와서 주가가 엄청 튀었고 애널리스트 데이 때 탄력받아서 엄청 튀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장 상황 때문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더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거고 얘네가 이제 3년 전에 5년 목표로 애널리스트 데이 하면서 목표를 제시했던 거거든요. 남성 의류 더블, 그러니까 남성 의류 매출 2배.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판매 매출 2배, 그리고 국제, 그러니까 북미 지역은 뺀 다른 지역의 매출 4배 성장인데 이거를 3년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7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실죠. 그러니까 5년 계획인데 3년에 땡겨서 그거를 네. 물론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수혜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번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그 목표를 갱신을 했다. 이게 좀 중요한 거고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그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이 24%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1.5에서 22%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0.5% 별것도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유통업이라든지 소비주는 저 0.5%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거죠. 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달성을 했고 EPS도 3년 동안 연평균으로 27%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자세한 좀 내용을 보시면 남성 의류가 2배가 성장을 했는데 이게 밑에 조그만 글씨로 여성 의류 21%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의류가 얘네 핵심인데 그 핵심도 그래도 21% 정도니까 사실 나름대로 선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3배 성장을 했는데 요거는 코로나 수혜가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수혜가 꺼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온라인으로 이게 한번 사람이 강성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편한 걸 접했을 때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에 그게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매출이 4배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특히 79%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대비 중국이 특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차기 2026년도까지의 5년의 목표예요. 그래서 또 파워 오브 3라고 해서 요거는 2번째 버전이라고 냈는데 네. 다시 그 남성 의류를 지금에서 2배 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지금에서 2배로 올리겠다. 매출을. 그리고 북미 지역 제외 나머지 글로벌 지역을 또 4배 올리겠다. 똑같은 목표를 다시 제시했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하나 ESG까지 친환경까지 네. 밑에 보시면 추가를 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좀 뜯어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매년 연평균 15%씩 성장을 해서 2026년도에는 매출을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는 목표고요. 그래서 뭐 원화로 하면 뭐 13조, 14조 원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향후 5년의 중점 사항은 딱 3개예요. 남성용 제품, 온라인 채널, 글로벌 확장. 네. 이렇게 요 키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품별 매출인데 여성용 제품이
압도적이네요. 네, 여성용 제품이 당연히 압도적인데 성장률을 보면 여성 제품은 2021년도에 한 3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워낙 많은 비중이니까. 네. 근데 남성용 제품을 보시면 61%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2019년이나 20년도 표를 보시면 남성용 제품 크게 별다른 움직임 없잖아요. 네, 네. 근데 21년도에 갑자기 딱 성장을 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성용 제품이 작년도에 이제 성장 궤도에 딱 진입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경영진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블이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남성용 제품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압구정이나 이런 큰 매장은 아직 가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섣불하게 판단하는 건 좀 그런데 백화점 내에 있는 매장들은 좀 작잖아요. 근데 네. 거긴 남성용 제품이 상당히 라인업이 좀 작더라고요. 그게 아시아 지역이 그런 건지 북미 지역에 대비해서 요거는 다른 매장도 좀 가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 그거는- 보니까 네. 그 약간 생각보다 훨씬 많구나. 그리고 부담스러운 좀 웃긴 그런 네네. 옷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뭐 일상복 같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정장 같은 자켓도 네. 있더라고요. 기능성 자켓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들이 이거를 일상복으로 그냥 입고만 다닌다고 하면 솔직히 이제 어르신들이 한참 등산복 입고 다니다가 그렇죠. 요즘에 이제 30대, 40대, 20대까지도 골프복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걸 입고 다닌다라고 하면 이 매출의 확장 범위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외에도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음.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남성용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 팀 캐나다라고 써 있는 게 요번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베이징에서. 거기에서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디자인을 이제 공식적으로 룰루레몬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라인도 출시를 했고요. 제품 라인도.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좀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엠버서더라고 해서 이제 그 스포츠 의류 제품들에서 그걸 뭐 그 모든 의류 제품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구찌도 보면은 엠버서더 BT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대사 같은 개념이겠죠. 그쵸. 홍보대사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신규 작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홍보대사들인데 보시면 저 조 윅스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머리 기신 네. 분이거든요. 네. 저분이 그 영국 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좀 알게 되신 분이 많은데 더 바디코치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구독자 279만 명이에요. 네. 네. 왜 하트를 해놓으신 거죠? 어. 뭔가 갑자기 이거 뭔가 지울게. 사심이 들어가. 사실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하트를 네. 했다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전직 PT, 프라이버트 퍼스널 트레이너인데 이분이 주 컨셉이 이제 홈트. 짧은 시간으로 홈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루레몬 글로벌 앰버서더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제가 채널 가보니까 요가 채널도 조금씩 이제 넣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조단 클락슨이라고 해서 유타 재즈에서 뛰고 있는 이제 농구 선수인데 네. 이분은 필리핀계 농구 선수.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맷 제임스라고 하는 저 옆에 있는 분이 마라톤 부분 쪽의 홍보대사인데 특이하게 네. 저분은 그 더 배출러라는 그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그 리얼리티 쇼. 네. 한국에서도 보시는 분 많은데 여기 시즌 25에서 최초의 흑인으로 나왔어요. 이 어. 컨셉이 뭐냐면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40명, 50명씩 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이제 그 미혼남이랑 그 약간 네. 솔로 지옥의 네, 극단적인 네. 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미국 그 하니까 저는 죄송한데 제 와이프도 보긴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흑인 최초로 이제 시즌 25에 나왔습니다. 시즌 25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또 이제 채용을 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제가 보니까 다음 네. 장에 한번 보시면은 저희 네. 푸른 미소님께서 런던 매장에 갔더니 레깅스 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원단 디자인도 좋아서 재구매 의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남자가 주셨어요. 이쁘다고. 네. 영국의 등산 갔는데도 브랜드 물어보고 대단하네요. 네.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해주십시오. 네,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존 윅스라고 하는 분의 유튜브 촬영 유튜브 장면이거든요. 최근 유튜브예요. 하트 안 그리세요?
네. 제가 저희 다음부터는 하트로 할 하트, 거였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룰루레몬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네. 네. 이제 운동을 할 때 룰루레몬 옷을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노출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 사람들이 입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아, 그리고 입고 싶네요, 보니까. 네. 그거 과연 룰루레몬이기 때문인지 네.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윅스 탑픽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뭐 제품 이런 식으로도 떠가지고 사람들 자연스럽게 좀 유익되게 이렇게 일반 만드는 옷 같아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멋있더라고요. 좀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 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리디아 고 저분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골프를 조금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저분이 이제 그 골프 쪽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미국에서 사시고 그래서 저분을 2019년도에 이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올해 들어서 남성용 골프 그 컬렉션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다시 한번 골프 쪽으로 왜냐하면 골프가 요새 굉장히 대세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시 어필이 될 것 같고 올해 뭐 J.R. 스미스라고 해서 이분이 골프 선수인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전 NBA 선수예요. 아, 약간 NBA 대박. 선수들이 골프하는 게 마이클 조단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뭐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잘한다고 그러던데. 다.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J.R. 스미스라는 분이랑 올해 이제 홍보대사로 체결을 하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웨어, 특히 남성용으로 이제 어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스마트한 부분이 이게 신규 라인을 론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 라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제가 안 써놨는데 테니스 라인도 론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라인 론칭을 하려면 세네 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컬렉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좀 영리하게 하는 게 한 개의 라인을 론칭할 때 20% 정도만 그 라인에 국한되어 있는 신제품을 발표해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골프에 활용하는지, 어떻게 테니스에 활용하는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신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담은 좀 줄고 이제 기존의 제품들도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제품을 어필을 하고 있고 제가 테니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테니스가 요새 뭔가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 맞아요. 그죠? 네. 한국도 제가 뭐 어디 가서 한국 브랜드 뭐 이것도 다 보면 그 론칭하는 게 다 테니스 라인을 많이 론칭하더라고요. 요새. 테린이라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테니스 라켓만 이렇게 수집해서 하는 매니아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요? 테니스 백 같은 것도 솔직히 테니스 안 해도 네. 보스턴 백 너무 막 크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근데 뭔가 티네이저 느낌 나게 귀엽게 실용적으로 멜만한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테니스 복이 좀 귀엽긴 하죠. 네. 테니스를 두 분 다 치시나요? 아니 저는 뭐 운동하고는 좀 저희 셋 다 운동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옛날에는 많이 쳤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어요? 왠지 어울리시네요. 뭐 싱가포르에서 뭐 입으셨어요 그때? 그냥 운동복. 그냥 운동복? 네, 뭐 나이키, 아디다스. 아. 그때 없었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그렇죠. 룰루레몬이 98년도니까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 싱가포르까지 진출 안 했을 때 안 왔었던 거. 캐나다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을 때였을 테니까. 네. 근데 네. 뭐 자켓 입고 하시진 않으실 거 아닌데. 레깅스 입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저희 이제 1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외에도 이제 신규 시장 또 확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신발은 기존에 나이키가 거의 뭐 독점하고 그쵸. 있던 시장인데 요번에 올해 이제 여성 라인으로 런닝화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신발 모델 중에 이렇게 찍찍 거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품절되어 있는 거고 남아 있는 것도 웬만한 사이즈는 많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거의 품절이네. 그래서 이것도 나오자마자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안 나온 건지 한국 그 웹사이트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네. 네. 근데 북미 쪽에서는 나와서 지금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고 이게 그 남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새로운 시장 동력. 그래서 시장 확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성 의류, 그리고 신규 라인 해가지고 골프랑 테니스, 그리고 신발까지 해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온라인 채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30%씩 2026년까지 성장시킬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이거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코로나 이후로 워낙 성장을 많이 해서 앞으로 고객들도 여기에는 거부감이 더 이상은 없는 상황이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이제 소비주 업체들이 다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요 중에 하나 조금 특이한 것이 이제 미러예요. 미러.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미러를 5천억 원 정도 주고 2020년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생각난다.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쓸 수 없는 서비스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네. 거울이랑 네. 관련 제품들을 어. 저 가격 주고 맥시멈으로 제일 비싼 게 한국 돈으로 2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모든 네. 세트를 다 구입을 네. 하면.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면 그 안에서 클래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왜 그 펠로톤 아시죠? 펠로톤. 펠로톤이 네. 펠로톤도 거기서 사이클 같이 타는 거잖아요. 사이클 코로나 때 사가지고. 엄청 네. 뛰었었던. 근데 저것도 그 미러 앞에다가 거울 놓고 거기에서 음.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음. 커뮤니티랑. 그래서 저 안에 보면은 10,000개가 넘는 클래스가 있고요. 캐테고리는 한 5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요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지금 구독자만 해서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펠로톤, 줌, 코로나 때 완전히 수혜받았던 종목들 지금 주가 보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음. 480불까지 갔다가 지금 미러도 300불.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미러의 매출이 그 룰루레몬에 있어서 얘네가 미러를 가지고 매출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목표는 없고요. 얘네들이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멤버십으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커뮤니티의 하나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네가 룰루레몬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향후에 내놓을 멤버십인데 이 밑에 조그맣게 써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네. 이게 한 달에 $39를 내면은 네. 그 모든 클래스에 다 액세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클래스 안에서 룰루레몬 당연히 광고를 시작을 하겠죠. 네. 그리고 룰루레몬에서 이 미러 쪽 그 멤버십 말고 본인들의 멤버십이라고 해서 이센셜 멤버십을 낼 거거든요. 그거랑 같이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그 혜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커뮤니티 한번 가서 거기서 더 제품 싸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 스타 선생님 이렇게 모시기에 그렇죠. 뭐 그런 장난이 것들도 아니라고 있는 거죠. 하던데요. 또 유튜버들 네. 뭐 잘하는 사람들도 여기에다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고 뭐 클래스 101 뭐 이런 거 그쵸.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향후 5년 뒤에 그 어떤 자기네 예상치는 모든 그 자기네 고객 중에 80%는 둘 중에 하나의 멤버십에는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오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까지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확장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재밌는 게요. 룰루레몬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저희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맞죠. 네. 그래서 보시면 본인들이 발표한 자료를 표를 한번 보시면 캐나다가 인지도가 전체로 48%밖에 안 돼요. 캐나다 자기 나라 브랜드임에도 건데도 불구하고. 네. 북미 지역 아까 매출 그렇게 큰데 25%.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작아지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캐나다도 여성이랑 남성을 나눠놨거든요. 남성 부분은 어디든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그럼 너무 작은 거, 이게 물에 컵이 반이나 남아있네, 반밖에 안 남아있네,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거 경영진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나이별로는 안 봤어요. 나이별로는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이 훨씬 더 그쵸. 많겠죠. 그쵸. 젊은 층으로 가면 아마 확 늘어날 네. 거고 뒤로 가면 줄어들 건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야, 얘기하는 지금 거죠. 상당히 탐탁치 안 하시는 아니 성장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네. 네. 저희 상가주택님께서 네네. 남자 레깅스 운동할 때 엄청 편해요. 그 타이트해서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민망한 거는 반바지로 충분히 커버합니다. 라고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써주셨네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기능성으로 네. 잡아주면서 제대로 된 근육을 음. 성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운동해서 얼만큼 이쪽 근육이 이런 반응이 있구나라는 네. 거가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입으면.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북미 지역 아까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성장성이 죽지는 않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은 이제 뭐 3조 정도 원화로 벌었었는데 여기에서만 매출이 한 6조 정도 가까이 5.5조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도 성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 매출 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네. 쪽으로 가면 사실 더하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아직 진출 안 한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에슬레저 룩이나 이런 뭐 아웃도어 쪽 있잖아요. 네. 이쪽은 아시아 시장이 뭐 그 인지도 쪽 면으로 하면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북미 지역이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아시아 쪽이 좀 인지를 막 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아마 아시아 시장 쪽이 중국이 앞으로는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올해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태국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6년까지의 자기네 목표인데 중국이 매출이 50% 이상 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타벅스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벅스 성장성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도 뭐 좋은 거는 마찬가지고 요번에 중국 상하이 락다운 풀릴 거라고 하니까 8% 주가 딱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보일 수 가능성이 있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앞으로 커질 거고 그쪽 비중이 커지니까 이거는 근데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아니고 네.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북미 지역 빼고 한 데서 중국이 가장 커진다는 건데 이게 향후에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차지할지를 우리가 봐야겠지만 앞으로 그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좀 커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시장이 이번에 저희 예전에 그 브랜드 그 파워 봤을 때 리닝이 갑자기 확 10위권 안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가능성도 같이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주의도 좀 해야 된다.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중국 쪽 매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개에서 71개 정도 있는데 2026년까지 220개로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요것도 스타벅스랑 딱 비슷해요. 하는 말이. 그래서 요건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분 다 중국에 이렇게 계셨잖아요. 네네. 뭔가 하나가 붐이 되면 상당히 빨리 늘죠. 그쵸.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제가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음. 숫자가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패션쇼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가봤었는데 네. 그쪽이 사실 마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짝퉁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게 참 이 시장을 잡아먹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좀 변하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자리를 잡는다면 정말 대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그런 딜레마로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요거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돌리는 모델로 룰루레몬을 오기 전에 좀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매출 증가율이 20%, 16%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고요. 이비타 마진율이 25%대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고, 이 의류로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제대로 된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면은 이게 엑셀이 안 움직여지는구나. 좀 다시 좀 빼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 죄송합니다. 빼주셨어요? 네네. 예. 빼주시면, 예. 예. 이게 엑셀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저희가 돌려보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랑 다 감안했었을 때 상승 여력이 그래도 뭐 50% 정도 잔존가치 모델상에 나오거든요. PER이 32배인데 이 정도 성장률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전 좀 관심이 참 많이 가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중국은 그렇고 코어 시장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 중에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한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뭐 호주, 영국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의 라인업이 앞으로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뭐 괜찮은 이미 기반을 다졌지만 앞으로도 성장할 시장으로는 다음 장에 보시면은 뭐 이제 파리,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겨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번에 새로운 5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신규로 넣은 게 이제 ESG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환경 움직임은 뭐 이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얘네가 유럽 시장을 성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뭐 너네 화석연료 너무 많이 썼고 이렇게 안 해? 그러면은 사실은 관세 같은 거 엄청 매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룰루레몬도 이제 4월 22일 날 그게 얼스데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구의 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그런 거 행사 많이 하는데 그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그 트레이드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쓰던 것들 이제 상점으로 가지고 가면은 이 기프트 카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상품 살 수 있는 이런 움직임, 친환경의 어떤 가장 큰 움직임인데, 요거는 이제 북미에서 시작을 해서 아직 한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아마 차용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요런 ESG 움직임으로 해서 그 의류 회사 중에 가장 큰 거가 파타고니아죠.
아,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 파타고니아 CEO 나와가지고 야 우리 옷 사지 마. 어, 또 써. 맞아. 고쳐줄게 갖고 와. 이러는데도 엄청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게 한다고 해서 매출 갉아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도 프라이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네. 있고 요새 그런 재활용 제품들이 제품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지각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서 음.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얘네들은 이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공장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뭐 매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100% 신재생 에너지를 이미 사용을 완료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그쪽으로는 완료를 했고 제품 같은 거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소재 같은 것도 30% 정도까지는 이제 그 지속 가능 그러니까 저건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죠. 친환경 소재로 전환 달성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계속 꾸준히 달성을 100%로 2030년까지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경영 성과만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매출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7조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도 나쁘지 않게 한 10조 정도 나왔고 현금 보유랑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조 5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죠. 재밌는 거는 부채가 없어요. 네, 부채가 없어요. 네. 순자산 부채가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예, 게다가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 주가가 왜 40%나 빠졌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재무제표 보시면 부채 계정은 당연히 있죠. 거기에 무슨 뭐 이연세금, 뭐 리스 다른 거는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빌린 돈이 없어요.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37%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부담이 아예 없는. 왜냐하면 그 지금 금리 인상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확장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배당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계속 20%대가 나오면 매출이 실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자체적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아무튼 대단하네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그걸 하면 되죠. 네, 밑에 보시면은 이미 이미 21년도에 시작했구나. 8천억 정도 했는데 18년도로부터 보면은 1조 2천억이니까 사실은 작년에 지금 18년도부터 한 거를 반을 작년에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기업이 작년에 아까 시가총액이 8조라 그랬나요? 6조 8조 정도 됐죠. 51조 정도 되죠. 51조. 51조. 51조 그렇게 많이 소각한 건 아니죠. 네, 이제 그죠? 그 2%대. 증가세가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1%대 정도.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거시적인 환경이 룰루레몬에 굉장히 우호적인데 코로나 이후에 웰빙에 대한 우리가 의지가 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에슬레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용도 편한 의료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빡센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미 우리가 3년 안에 달성했고 또 달성할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리스크를 조금 본다고 하면 요거는 사실은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거라서 경영진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지정학적 이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댓글 보니까 제가 아주 좋게 보냐라고 질문은 아니고 뭐 코멘트를 하셨는데 제가 이 의료 관련 쪽은 잘 투자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엄청나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네. 인디텍스 아니에요? 뭐 종목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한국 기업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이게 참 마진을 유지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의료 쪽은 이 마진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빠 보이지 않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하루 아침에 망가집니다. 마진이 빠질 때는. 그건 진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의료 쪽은 진짜 꽤 중요하니까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주로 분류를 해야겠죠. 지금은. 네. 그렇죠. 벌써 지금 40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요. 이사님. 뭔가 네. 코로나 때 잠깐 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들여다본 것도 좋았고 뭔가 요즘 다시 막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장 어려울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튼튼해야 이 시기를 그렇죠. 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세요. 뭐 오늘 이사님 먼저 하시죠. 저는 항상 이런 소비주 저희가 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접해보는 거, 써보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
뭐 올버즈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써보려고 해요. 그런 제품들을. 그래서 이제 그 룰루레몬 같은 것도 투자에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은 좀 가서 매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서 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데 종목을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패를 해봐야지 성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어떤 건지를 피부로 느끼셔야 되니까. 블루레몬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나빠 보이지 않고, 그죠? 그렇다면 이걸 투자를 해봐가지고 정말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의류 업종은 봐야 되겠네 하는 걸 배우게 되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는 자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 천재보다도 노력하는 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 올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